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 자, 제목을 보시면 네. 토플도 보시면 풀면 좋은데 웬만하면은 토플은 그렇죠. 교재 사신 분은 풀어요. 근데 이제 더 푸실 수 있는 분은 푸시고 아니면은 설명을 또 나중에 드릴게요. 토플도요. 자, 그 제목에 보시면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20th Century예요. 20세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1900년대겠죠? 1900년대에 과학적인 경영이란 뜻이에요. 과학적인 경영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도입 부분 항상 보시면 토플은 도입 부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가요. 그죠? 앞으로 전개될 걸 예상을 하시고 그리고 쭉쭉 읽어 나가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 볼게요. Alth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radically transformed. 자, radically 급진적으로인데요. 그 산업혁명이 아주 급진적으로 transform 변형시켰지. The manner in which goods were manufactured. 그러니까 제조한 거,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을 당연히 바꿨죠. 네, 산업혁명에서 공장에서 똑같은 거 막 엄청 막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얘가 말하려는 게 그 뒤에 거가 더 강조가 되겠죠. Industrial restructuring was initially limited to the technological realm. 그러니까 산업적인 어떤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initially limited to the technological realm. 기술적인 영역이잖아요. 영역. 그러면 지금 11번은 바로 풀리죠. 영역, 부분 이런 뜻이에요. 뭐 프로페션 전문성이겠어요. 스피어가 영역이에요. 스피어 영역. 정답은 B예요, 여러분. B번 영역. interest는 관심이고 specialty는 전문 분야인데 여기서는 동의어로 realm, sphere 영역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and issues pertaining to인데요. 여러분 pertain 잡으시잖아요. pertain 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related 이러면서 related to. 근데 어려운 말로 관련 있는 이게 pertaining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관련 있는 문제 바로 corporate structure and labor management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은 주된 내용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매니지먼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서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식을 많이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적인 어떤 재구조는 어디에만 제한이 됐냐면 기술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이 되었고요. 이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만 제한이 되어 그쪽에서만 이루어졌고요. Issues pertaining to corporate structure. 회사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관리 같은 것에 대한 문제는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은 not widely addressed. 널리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네. 제품 자체를 뭐 생산하는 거는 많이 변형을 시켰지만 corporate structure and labor management 이게 잘 안 됐대요. 자, 그러나 as conceptions of industry began to change through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레터니까 전반 후반 중에서 그 후반에 걸쳐서 1800년대 말에 내내 through 그 내내 change,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라고 해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서 there was an increasing awareness. 인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neglecting management practices. 야, 있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경영을 하는 그런 관행들, 경영의 관행들,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거. 경영하는 쪽이 그 뭐예요? 직접 뭔가 만들어낸 생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 매니지먼트죠. 노동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구조에 대한 어떤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영의 관행들이 결국에는 financial loss로 오는구나. 경영에 대해서 잘 못하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했고요. 자, 바로 그 손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offset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offset. offset은 뭐냐면은
바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이뤘는데 이만큼 까먹는 걸 똑같이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죠. 결국은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했어. 근데 그만큼 똑같이 마이너스야. 그럼 0이야. 또 반대야. 내가 마이너스였어. 이걸 마이너스로 상쇄시켜. 플러스야. 그러면 결국 0이 되는, 어? 네, 남는 게 없는 뭐 그런 거예요. offset이니까 뭔가 상쇄시킨다. 0으로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상쇄시키냐면 아무리 산업에서 리케니션 자동화가 와가지고 어드밴트 이익이 있으면 뭐해. 이익이 있는 것을 뭔가 그 경영에 대한 관행을 무시하면 손실을 입는 구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사람 뭘 얘기할 줄 아시겠죠? 제품 생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 이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테일러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이 굉장히 이 사람의 관심사였어요. 그 문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화로 번 어떤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깎아먹고 있는데, 얼른 관리에 대한 어떤 관행이 뭔가 관심을 안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엔지니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무슨 관리 경영의 전문가가 되는데, 그래서 who had spent almost 16 years. 이 사람이 16년 동안 공장에서 실제로 다양한 직업도 가져봤고 큰 공장을 돌아다녀서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which not only enable him to understand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을 많이 돌아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understand the essential aspect 필수적인 어떤 면을 이해하게 되고요. 뭐냐면 생산 과정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고 돌아다녀 봤으니까 그지? 오랫동안 but also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provide him with the necessary insight 통찰력을 줬어요. 깨닫게 해준 거죠. To come up with a new method to organize, direct the labor force. 노동력이라는 것을 뭔가 조직하고 이 사람에게 direct,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지 아무튼 이런 자기가 이게 자동화는 됐는데 뭔가 노동력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가 이익이 많을지 해가지고 이제 경영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관심사는 노동력의 관리, 조직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생산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관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known as scientific management.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개발한 게 과학적인 경영이라는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the theory presented several principles. 여러 가지 원칙을 주죠. 딱 봐봐요. 원칙이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That were designed to rationalize. rationalize는 합리화다예요. 합리적으로 만들다. The corporate structure이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corporate structure.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increase worker efficiency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만이 아니라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노동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킬까?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회사의 체계, 구조,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라든지 그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가 원칙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2번 물어볼게요. 자, 12번에 보면은 그 센텐스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가장 잘 표현한 건 뭐니에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보면은 패러프레이즈예요. 보시면 패러프레이즈.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연습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키포인트를 잘 보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잘못 고친 게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산업화에 대한 개념이 뭔가 변했다는 거.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 그거였고 문제는 인식이 생겼다. 이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영의 관행을 무시하면 손실이 오더라요. 손실이 오더라. 그래서 네가 번 이익을 깎아먹는다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답을 말하고 답이 아닌 거를 좀 쳐드릴게요.
자, 이게 정답이 C예요. C에 보시면 있잖아. 트랜지션이 뭐냐면 여기 지금 change예요. 야, 변화를 시작한 시기잖아. 이게 이제 변화잖아요. 트랜지셔널이. 변화하는 시기야.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식이 됐어. 근데 뒤에 보니까 경제적인 베너핏이 그럼 이제 어드밴티지가 바로 카운터 밸런스 됐어. 그러면 카운터 밸런스가 offset의 동의어예요. 말했듯이 균형을 잡히는데 카운터가 반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아까 전에 내가 벌었던 돈을 반대로 마이너스 시켜서 균형 잡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뜻이거든요. 상쇄시키다. 그럼 이제 상쇄시키다. 그 다음에 administrative inadequacy가 뭐냐면은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딱 C가 맞아요.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경영에 대한 inadequacy, 부적합함, 그걸 무시함 이거잖아요. 경영을 무시했어. 그래서 부적합함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여도 A 부분부터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나와요. supervisory incompetence. 뭔가 관리의 무능력.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제 관리의 무능력까지 갑시다. 그럼 매니지먼트, 그 프랙티스에 대한 neglect니까. 근데 거기 보면 monetary matter예요. 돈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돈이 없어요. 여기에 monetary. 그런 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의식적인 노력을 했다. 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B번도 inability of business leader. 그렇죠. 치죠. 네, 부능력까지 갑시다. 근데 이제 capitalize on인데요. 여러분 캐피털이 여기서는 뭐 갑자기 수도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자본이에요. 또는 여러분 대문자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캐피털라이즈가 자본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대문자로 만들다도 있지만 여기 지금 on을 보시면요. on이 붙잖아요. 그럼 이용하다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draw on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draw on, draw on. 그다음에 같이 기억하시는데 draw upon, draw on, capitalizer 다 이용하다예요. 이용하다. 그럼 여기서는 그 무능력 할 수 없음이 무능력이 이건데요. 어떤 능력이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이에요. 생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능력함이 뭐 어떤 경영 쪽이어야 되지 그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술에 대한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onsciousness인데요. 바로 의식인데 그 이점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산업화된 어떤 자동화가 주는 이점에 관해서 의식해서 이점에 대한 의식을 해서 회사는 그 행정, 이게 대충 이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진이에요. 경영진이 억지로 강요당했다. Considered countervailing. 자, countervailing의 counterbalance의 동의어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낚을 수 있는데요. pecuniary가 monetary예요. 돈에. 그래서 돈의 ramification 하면은 ramification 영향. 어떤 돈의 영향.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가 전혀 그 말이 안 되면서 좀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나왔던 얘기가 딱 C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프린시플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프린시플을 정리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20번에 요약이 되겠죠. 자, 보시면 one of the most fundamental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management to directly intervene 단어 좀 막힐 것 같고요. intervene 개입하다 in the day-to-day operation of the factories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보시면 one of the most fundamental 가장 기본적인 제한이 있었는데요. on the ability 어떤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게 있었는데 이 경영진이 지금 신경을 안 썼었잖아요. 경영진의 능력, 이 경영의 능력에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뭘 능력 없게 했냐면 어떤 능력이냐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할 능력이었는데 매일매일 작업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공장이 많이 돌았고 산업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부족함을 느꼈잖아요, 뭔가 경영에 대한. 그러면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돌아가는데 경영하는 사람이
개입을 할 능력이 지금 제한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이제 노동자들 잘 관리하고 뭔가 회사가 잘 경영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공장에서 뭐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뭔가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작업하는 매일매일 작업을 개입할 능력이 없어요. 뭐 잘 모른다는 얘기겠죠. 제안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중 하나가 이그노런스예요. 여러분 이그노는 무시하다잖아요. 명사는 무지인 거 아시죠? 무지. 경영진이 뭘 몰라요. 무지해요. Of the practical elements of a production process. 이 생산 과정의 실제적인 요소를 잘 몰랐어요. 경영진이. 그냥 뭐 공장에서 하나 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this was primarily due to the compartmentalization. compartment가 구획을 나누는 거, 구획. compartment 하면은 구획을 나눠서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공장에서 뭐 조립 공장이면 얘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구획이 나눴잖아. 근데 주로 이건 왜 그러냐면은 뭔가 잘 나눠놨어. 구획을 했는데 of the knowledge. 구획을 하니까 그 지식도 이것만 하는 지식, 이거 하는 지식 나뉜 거야. 그래서 related to the each individual stage of production. 생산의 단계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다 구획화된 거야. 그래서 각자 다른 지식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경영진이. 그래서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그러면 이 정보의 갭이 구멍이 생겼잖아. 어떤 구멍이? 실제 공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랑 경영진이랑 차이가 있어 지금. 아는 게 갭이 있어. 이 사람이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정보의 갭을 다리를 잇기 위해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draw on 이용했는데요. 그 자신이 실제로 인포메틱스 경험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경험을 이용해서 in combination with 무엇과 조합을 했냐면은 extensive research 자기도 연구를 했고 자기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to provide manager 그러니까 경영진급에다가 with a vast body 엄청난 양의 그 raw니까 원래 그 가공하지 않은 그 자료 원래 자료를 다 넘겨요. 응? 그래서 야 공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다 알리게 돼요. So regarding the methodology, 이런 메서드가 방법이잖아. methodology도 방법이야. 그래서 그 지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줘. 자, 그러면 이제 몰랐던 경영진이 몰라서 공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기 공장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not only인데요. 자, not only 그러다 보니까 the additional knowledge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 allow others 행정관들, 근데 관리직들이 to gain valuable insight 통찰력 갖게 되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노동자에게 너무 맡겼던 거예요. 그 초반에 어떤 산업혁명의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자고 한 거죠. 그래서 통찰력을 가치 있는 통찰력을 주었고요. into elements of business 그 사업의 요소에 가치 있는 통찰력을 줬어요. 정보를 줬고 had previously been delegate. delegate는 위임하는 거죠. 위임했다. 뭘 위임하다. 노동자들에게 위임되었던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요소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나오죠. 또한 그것은 made apparent해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구조 잘 보세요. make가 오고 우리 그 오형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make A, B 많이 쓰죠. A를 B하게 만들다 해서 이거 오형식이잖아요. 그럼 지금 뒤에 오는 게 우리가 보어고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목적어로 배우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떨 때가 있냐면요. 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이 목적보어가 먼저 오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요. 보시면 apparent해요. 얘가 먼저 왔어요. 보어 먼저 쓰시고요.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목적어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해요. 목적어가 뒤에 있습니다. 왜냐면 apparent 더는 없잖아요. apparent 더 haphazard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haphazard가 그냥 무작위로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로 haphazard. 정리가 안 되고 무작위야.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뭘 명확하게 했냐. 무작위인 어떤 본성. 이때 갑자기 자연이자 하지 마시고 공장 얘기인데 무슨 자연이겠어요. manufacturing practices. 이러한 어떤 제조의 어떤 관행들이 그냥 무작위였던 거예요. 그 본성.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날린 거죠.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응? 노동자한테 맡겨놨더니 정말 무작위인 본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또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긴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행들이란 were usually determined by informal rules of thumb이에요. 근데 지금 수거로 보시면은 엄지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해본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험으로 하는. 뭐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야. 뭐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보니 내 경험상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 약간 우리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으니까 하던 식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rules of thumb이 뭐냐면 원래 내 손으로 했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했던 경험상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멀도 아니고 격식 없는 그 공장에 돌아갈 때 그냥 무작위로 했던 경험식으로 했던 그게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오,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경영진 이제서야 자기 공장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과학적이지 않구나. 이게 그냥 무작위로 된 거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부터 정비하느냐? 경영진이 공장을 돌아가는 걸 알게 해요. 그게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약해서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경영진이 뭔가 그 일을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단락 읽으셨잖아요. 그럼 세 번째에 따르면 말이죠. 무엇이 이 경영진으로부터 그 공장의 어떤 작동을 관리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칸칸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몰랐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일단 답을 보시면 답은 C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단계 딱 나오잖아요. compartmentalization. 그러니까 너무 구획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했다. 나머지를 보시면 그 행정관이 뭐냐면은 그 분야의 자체의 관리직이 경험이 없다라는 표현 없고요. hostile 적대적인 관계, 노동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 undertrained and unproductive labor force. 노동력이 훈련이 안 됐다니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몰랐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 자, for systematic procedures.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인 과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어떤 안내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냈으니까 이제 개입을 해야 하잖아요. 경영진이 알았으니까 이제 경영진이 나서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중국어구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심냐면요. foreman을 심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수능에서도 자주 나와요. 중간 단계의 관리자라는 뜻인데요. 자, 관리자라는 뜻인데 얘가 모를까 봐 설명해줘요. 미들맨이에요. 중간에서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서의 중간 사람이고 who had traditionally served as representative of the workers예요. 사실은 이 중간 단계가 예전에는 바로 노동자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해서 다 관리하고 보고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내려서 그 사람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이게 노동자의 representative 대표 역할이었던 건데 원래는 그 사람인 역할이 had to be drastically changed. 바뀌어야 됐죠. 왜? 이제 회사에서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new form of management require. 새로운 경영의 형태는 different kind of supervisor. 관리인이 달라야 됐고 바로 이 사람은 white collar예요. 여러분 white collar가 뭐예요? 옷깃이 하얀 거예요. 그러면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셔츠. 그런데 블루 칼러 하면 노동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블루 칼러잖아요. 근데 블루 칼러가 원래 관리했어요. 여기 보면 같은 블루 칼러끼리 해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사무직을 내려. 그 사람은 공장에서 일 안 해. 근데 돌아다니면서 잘하나 이제 관리직이야. 근데 화이트 컬러가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화이트 컬러 인플로이가 who dictate 지시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노동력의 분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사용되는 인플로이가 여기서는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된 방법. 그 다음에 and time frame 시간을 짜는 거. 틀을 짜는 거야. 언제 일할지. 그 다음에 특정한 일에 대해서 시간 짜기, which remove the responsibility.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맡았어.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가져가는 거냐면 기존에 실제로 일했던 그 수행했던 사람이 노동자잖아요. 이게 지금 노동자 대표였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계획이라든지 조정, 관리 같은 걸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노동자 괴롭히는 사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7, 80년대에 여자 노동자들 막 괴롭히면서 막 그게 중간 관리자예요. 회사에서 내려보내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4번이 나름 좀 어려워 선생님은. 네 번째에서 언급한 관리자는 새로운 관리자의 종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되거든요. 해석은 되잖아요. 관리자가 와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와가지고 얘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추론할 수 있는 거 골라볼게요. 이런 게 이제 중동거나 이런 추론 문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A, 그는 새로운 정책을 새로 만들 수 있다. A번. B, he was a participant in manual labor. 매뉴얼 모르겠어. 매뉴얼이 뭐야? 매뉴얼은 그 방법 아니야? 매뉴얼.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이 여기서는 손으로 하는 노동, 그러니까 직접 하는 노동. 이거야. 매뉴얼. 수동적인 노동. 그러니까 직접 네가 손으로 하는 노동자 얘기야. 그럼 노동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 C, he was laborer. 그는 승진하기 전에 노동자였다. D, he was loyal. loyal 하면은 충성스러움도 있는데 아니 경영에 충성스럽다? 물론 매니지먼트가 경영이란 말이죠. 경영 자체인데 충성했다는 거는 충실했다. 경영하는 것에 충실했다 이거요. 여기서는 관리란 뜻도 있고 그러면은 솔직히 C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승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얘 말은 뭐냐면 그전엔 노동자 대표였는데 이제 누구를 내려보내냐면은 회사에서 내려보내는 거라서 이거를 노동자가 승진됐는지 알 수가 없지. 이거를 여기 일반어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B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정책을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여기는 없죠. 이 사람은 그냥 실행하고 뭐 계획이 있긴 한데 계획을 창조한다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 얘는 이제 관리인 거야 한마디로. 얘는 노동자가 아니고 그냥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에 충실하다예요. D번이에요. 충실하다. 알겠죠? 그래서 관리만 한다. 이렇게 D예요. 관리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은 이동이니까 변하잖아. 이거는 쉬프트겠지. 변화 딱 나오고. 자, 그럼 이제 5번 읽어볼게요. While the supervisory transition represented.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일단락 됐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직급을 바꾼 거야. 관리의 방법을 바꿨다, 여기까지. 처음에. 알겠죠? 회사가 잘 모르는 거 알게 해줘가지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게 관리자가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while the supervisory transition, 이 관리하는 이동이 represented a massive power shift. 힘이 이동한 거지. 노동자에서 회사로 간 거야. 그럼 이제 그것을 represent, 보여주지만 in favor of administration. 그 경영직 쪽으로, administration 이제 행정직이니까 그 회사 쪽으로 힘이 갔다는 걸 말해. 그럼 이제 회사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it did little to improve efficiency of individual workers.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그 노동자들의 효과를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건 거의 안 했어. 관리자가 바뀌어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 노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면 attributed primarily to continued use of traditional formulas to determine compensation. 이건 보상이니까 여러분. 보상이니까 이제 그 보수겠지. 월급. 근데 문제는 말이지. 무슨 탓이냐면 attribute가 무슨 탓인 거야. 무슨 탓인데 누구 탓이 문제냐면 어디에 탓을 하고 있는 건데 attribute 뒤에 원인이 와요. 어떤 원인이냐면 말이죠. 그 문제는 계속 뭔가 전통적인 어떤 공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보수에 대해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원래 보수 체계가 있어. 전통적인 그 방식을 계속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고 있었냐면은 each individual item they produced. 자기가 만든 각각의 아이템에 맞게 돈을 받아요. 만든 아이템에 맞게. 내가 10개 만들면 10개 맞게 받고 100개면 100개 받던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의미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조금은 조금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method known as piecework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싹품이라고 해요. 뭐 하나씩 하는 거. 하나씩 만드는 만큼 받는 거예요. 개수만큼.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였냐면은 although it appeared 14번 답이 D였어요. D. 자, 그 although it appeared to be logical way to ensure productivity.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아니 10개 만들어서 10개 받아. 100개면 100개 받아. 이거를 생산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면 되는데 the tendency to reduce piece rates as output increased limited incentive to the labor force to function at its full capacity요. 빨간색으로 쓰니까 이게 지금 가려버리네요. 자, 어떤 경향이냐면은 피스 레이트니까 한 개당 주는 그 가격이에요. 레이트니까 그 비율이에요. 한 개당 주는 그 가격 비율이 줄어드는데 as output 그 생산 결과가 증가를 하면서 이 한 개당 가격을 줄이는 경향. 회사가 머리를 쓰는 거야. 아니 100개 만들면 100개 곱하기 100을 해줘서 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만들면 그걸 다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이 많아지잖아? 그러면은 피스 레이트를 줄인 거야. 회사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어.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인센티브가 줄지. 더 일하고 싶냐? 그지? 그러니까 노동력이 완전히 그 능력에 맞게 기능하도록 하는 걸 줄인 거야. 응? 기존의 것대로 만든 대로 가고 싶은데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은 자꾸 이 돈을 주는 것을 많이 만들수록 뭔가 줄이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일하기 싫지. 야, 10개 만들면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50개 만들수록 한 개당 개수를 줄여. 레이트를 줄인단 말이야. 그러면 일하고 싶어? 적당히 한 30개 정도 해야 제일 많이 받는 것까지 일할 거 아니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테니츠가 원리같이 원리. 그러면은 바로 그 과학적인 경영의 그 원리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도입을 한 거야. 문제가 있었던 거야. 기존에 개수대로 받는 형태로 하면은 애들한테 의욕을 주겠지만 어떤 경향이면 자꾸 많이 만들수록 얘를 조금 주려고 비율을 그 회사의 경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안한 과학적인 방법에 따르면 owners 회장들이 사장들이 were incurred 너 이렇게 해라. 응? maintain the stable 아니 줄이지 말고 고정적인 레이트를 써라. 아니 왜 줄여? 10개면 딱 원래대로 하라. 지켜. 10개면 10개대로 줘. 100개면 100개지. 왜 100개가 되면 점점 조금씩 주려고 그래. 얘가 고정시킨 거야. 그래야 노동자가 일하고 싶잖아. 그치? 노동자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 So as the perceived benefits received from reducing rates were transitory. transitory는 일시적인 거야. 야, 네가 당장 이 비율을 줄여가지고 네가 돈 조금 줘서 보이는 인식되는 이익이 보이지. 그러니까 길게 봐봐. 노동자가 일하겠니? 너 당장 네가 주는 돈은 적지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줘. 많이 만들어도 똑같이 한 개당 그 가격을 10원에 줘. 5원으로 줄이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래 했던 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이 오히려 원래 우리가 봤던 노동자의 어떤 개념을 그대로 유지해 주라.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는 노동자 임금 얘기인 거예요. 노동자의 임금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도 보시면 테일러스 사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충 얘도 어떤 해결했구나를 알 수 있으면 되겠고요. 6번째 보시면은 Taylor's theory also addressed 또한 뭘 해결했냐면요. issue of wages. 지금 이제 노동자 임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Factories that did not employ the piecework system. 그러니까 공장이 2개 시스템이 있겠죠. 앞에 있는 거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형태로 만든 개수만큼 받는 시스템일 거고 어떤 공장은 피스워크, 개수당 받는 시스템이
아닌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래서 인플루어가 이용하다니까 presenting the concept of remuneration. 이게 보상이에요. remuneration. 그래서 보상 체계의 개념을 소개해요. 어떻게 하냐면 based on individual performance 이거예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100개 만드네 똑같이 100개 해줘라 이것처럼 능력에 기반으로 한 보상을 해주라. 리뮤너레이션을 줘라. 보상을 줘라. 같은 개념이잖아. rather than position held. 그 네가 직위가 갖고 있는 직위 뭐 부장, 과장이면 다 똑같이 줘라 이게 아니라 부장인데 이 부서가 뭔가 좋아. 응? 이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더 주는 거지. 같은 개념이지? 앞이랑. 그래서 performance based incentive 이 동기부여. 자 나오지만 동기부여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여금 아니니. 인센티브 직원들에게 무슨 동기부여를 하겠어. 돈 주면서 잘해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상여금 예를 들면은 individual raises 그 개별적으로 올려주는 거야. 다 올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봉 개념인 거야. 연봉 협상 그지? 연봉 협상 개념이야. 그래서 보너스 너만 줘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인스틸이 이렇게 주입하는 거, 어디에 스며드는 거지. 어디에 스며들었냐면 competitiveness, 경쟁 분위기야. 근데 내가 똑같이 신입사원이면 다 똑같이 받으면 경쟁할 일 없잖아. 근데 쟤는 얼마 받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where it,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where이나 whereby 나오면 where 무시하고 그냥 그 안에서 whereby 그것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 전치사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notable income disparity 아주 뚜렷한 notable 뚜렷한 수입의 disparity difference 차이예요. 차이가 가능해졌어요. among colleague 같은 동료 사이에 같은 일을 해요. 권위도 똑같다고. 근데 같은 직원 사이에서 수입이 달라지니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영진은요. 어떤 힘을 더 갖게 되냐면요. encourage to implement, 시행하게 하는데요. 서로 다른 셀렉 시스템을 하시는 거죠. 그죠? 다른 어떤 봉급 체계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관행이냐면요. go long way, 좀 길게 갈 수 있는 건데 toward destroying labor solidarity. solid가 고체 아니야. 그럼 solidarity 하면은 연대, 단단하게 모인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모이는 거를 파괴해. 으쌰으쌰 쪽이 아니라 서로 경계해. 똑같은 일하는데 왜 제가 많이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와해시킬 수 있는. 그래서 회사 쪽에 더 잘하려고 하지 지들끼리 뭉치는 게 적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들에게 더 큰 통제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노동자의 보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깔끔하게 끊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monetary incentive. 자, 그러면은 문제를 자, 나머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트랜지션이 이동이나 변하니까 그러고 뭐 어빌리티 알 거고 벨로시티는 속도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추측이에요. 추측. B번은 추측이라는 뜻이에요. conjecture는. 추측이니까 이제 이동, 변화, B죠. 그 다음에 16번 정답은요. except예요. 이것을 빼고는 보상 체계의 면이 아닌 것은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준 걸 보였어요. 그리고 5번은 안 들어가 6번만이에요. 그러니까 6번에 보면은 서로 다르게 줬잖아요. 같은 직급인데 잘했으면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르다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은 보너스 준다. 너만. 그리고 보상의 비율이 다 다양하다. 사람마다. 그 다음에 성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언제 규칙적으로 준다. 이거 있어요. 공급은 매달 말일에 줄게. 이런 건 없잖아요. 일주일마다 줄게. 이런 거 없잖아요. 인터벌은 간격이니까. 근데 뒤만 그런 얘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볼게요. 그럼 이제 또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쳐보잖아요. 그 검색해보잖아요. 그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그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사람이 테일러 알아두시고요. So, monetary incentives prove to be an effective means. 돈의 이 인센티브가 앞에 말한 거잖아. 보너스 상여금 같은 게 당연히 효율적이었죠. 효율적인 수단이었어요. 생산성을 주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felt it could be enhanced. 생산성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을
더 enhance, 강화하기 위해서 if new methods were incorporated. 이 새로운 방법들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같이 통합이 되면 말이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take advantage하고 이용하는 건데요. technological, structural change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면도 얘가 건드렸어요. 기술적인 어떤 면이나 구조적인 면을 바꾸면 안 될까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디에 헌신을 했냐면요. The idea out of all the possible methods for conducting tasks. 어떤 일을 네가 수행할 때, 그 수행할 때 모든 가능한 방법 중에 중에서 only one, 분명히 대답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only one,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효율적인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답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선영아, 16번의 답이 D였어, D.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것도 올려놓을게.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자,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답이 여러 개도 아니야. 그냥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엄청난 시간을 보냈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테일러가 믿기를 no method, 어떤 방법도 너무 사소해서 trivial, 연구될 수 없다고 생각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봐요. No method of production was too trivial to be studied. 이런 투투용법 아시죠? 너무 못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도 너무 사소해서 너무 사소하니까 연구 안 돼 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찌질한 것 같이 다 연구를 했어요. 어떤 방법도 너무 사소해서 연구될 수는 없다는 게 없어요. 그런 연구는 없어요. 다 아무리 사소해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뭘 연구했냐면요. He once spent the entire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요. Determine the optimal size of a shovelful. shovel이 삽이에요. 삽을 가지고 뭐 땅을 파겠죠. 근데 이제 그 흙을 어떻게 하면 이 한 번 팔 때마다 적합한 흙의 양의 maximize the total amount of shoveled in a day. 하루에 노동자가 흙을 얼만큼씩 한 번씩 퍼내야 하루에 가장 많이 퍼낼까.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삽 써봤어요? 흙을 많이 들면 팔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횟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퍼내면 더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있고요. 웃긴 얘기지만 삽질을 연구했어. 제가 삽질이 아닐까요? 삽질이 뭔지 알고 해. 뭐, 필요 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자, 삽질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he also closely scrutinized, 면밀히 봤는데요. The mechanics and speed of workers. 그 노동자들 연구했어요. 저 어떻게 일하나. 근데 걔네들의 어떤 메케닉이 여기서는 기술 그러지 마시고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무슨 기계겠어요. 사람의 방법, 스피드를 연구했어요. 가만히 어떻게 일하나. 그래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잘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이에 뭐 하고 지내나 봤어요. 쉴 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recorded average walking speed, 걷는 속도도 이 정도면 거의 집착 수준 아니에요? 걷는 속도의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wheel이 이제 바퀴는 걸 미는 거예요. 근데 wheelbarrow가 이제 바퀴 하나짜리 수레예요. 근데 이제 짐을 싣고 밀고 가는 노동자의 그 속도를 잰 거예요. 근데 1시간당 5마일, 아니 4마일, 3, 4마일이 나왔대요. 속도가. 얘네들이 그 짐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걷는 속도가 더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져갈 때 이렇게 뭐 미는데 터벅터벅 다 내려놓으면 터벅터벅 걷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 그걸 연구했대요. 자, 그럼 여기 17번에 보면요. 이 작가가 왜 삽질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토플을 어떻게 푸냐면요. 왜라고 하잖아요. 토플을 보실 분이 있고 안 보실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 참 재밌잖아요. 수능은 없잖아요. 그죠? 탭스에도 없고 왜냐라고 물어볼 때는 목적을 물어볼 때 왜 언급했냐 그럴 때는요. 이 사람 진짜 의도는 왜 이런 묘사를 했느냐.
왜 이런 예를 들었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그 앞이나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앞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여기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테일러가 여기 바로 앞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연구를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봤잖아요. 아니 삽질에 흙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연구했다니까. 되게 사소한 걸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소한 것까지 연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1번 그 연구의 어떤 종류의 효율성을 역시 사불 연구에서 효율적이었어.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말 앞에 죠. 굉장히 효율적이었지. 사불 연구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삽질 연구에서. 그 다음에 demonstrate thoroughness인데요. 이거 봐봐요. thorough가 뭔지 아세요? thorough. 여러분 웬만하면 질문하지 않는데 thorough 아시는 분? thorough. 여러분 thorough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thorough, thorough. 그 다음에 throughout. through, thorough, throughout인데요. 보통 through는 어떤 그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 이런 뜻이죠. 이것을 이용해 이런 뜻이고 thorough는 형용사잖아요. 철저 아니잖아요. 철저. 그다음에 throughout은 뭐뭐 내내 throughout the evening 저녁 내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thorough야 thorough 철저한이라고 철저. 그러니까 뭔가 연구의 철저함을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사소한 것까지 이게 좀 괜찮긴 하죠. 일단 놔두시고 to provide a typical example of a type of research. 연구를 하는데 전형적인 예. 이 예가 전형적이지? 이러면서 보여준대. 앞에 그거 맞아. 그럼 전형적으로 대부분 이걸 했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트리비얼이랑 같은 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가 그 연구의 타입의 주제를 묘사하려고. 응? 주제. 야, 이게 삽이 주제야. 삽은 어떻게 생겼고 묘사를 삽은 뭐 손잡이가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소한 것까지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함이라고 한 거예요. 그나마 트리비얼이 같은 거 그것까지 연구했어? 이렇게 정답은 B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why this formable 하고 이제 마지막이죠. 딱 세 가지 됐잖아요, 지금. 그죠? 자, why this formable micro management 얼마나 세세하게 봤습니까? 미세하게 본 그 경영의 형태가 성공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어떤 거예요? 커테일이면은 이게 뭔가 제약하는 거잖아요. 커테일 줄이는 거예요. 커테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줄였는데 노동자들을 너무 개입을 줄였죠. 노동자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블루칼러는 이제 그냥 전락했어요. 그냥 단순 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경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개입을 아예 잘라버리고 뭔가 줄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rigid hierarchy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겠지만 사실 hierarchy 계급이죠. 그대로 읽으면 발음 그대로 hierarchy죠. hierarchy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엄격한 계급이 생겼고요. 그래서 with a strict division 부서가 완전히 나뉘었고 between the planning 계획하는 쪽과 실제로 작업하는 쪽이 나뉘었어요. 계획하는 쪽, 실제로 작업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은 주장하기를 such extreme form 이렇게 과학적인 매니지먼트가 사실 테일러가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은 결국에는 무시한 게 아닐까. 노동자도 사람인데 너는 단순 직업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생산을 하는 그냥 도구이다. 너는 그 차량 이동하는 도구이냐? 생산만 하냐? 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으로 봄으로써 인간관계의 역할을 무시했어요. 노동자는 그냥 단순 직업. 그래서 살아있는 기계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though productive efficiency 이렇게 생산성이 효율적이어서
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적용에 의해서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노동자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보세요. disenfranchisement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예요. 네, 뭐 같은 어떤 뭐 브랜드를 나누면서 같이 하는 건데 원래 인프랜차이즈가 뭐냐면은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선거권을 주다. 근데 디스니까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인프랜차이즈 하면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너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다.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뭐냐 보면은 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무슨 꽃교 통닭이면 꽃교 통닭의 프랜차이즈가 왜 생긴 거야? 너한테 권한을 꽃교 통닭이란 권한을 주겠다. 우리가 같은 가게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권한을 주다예요. 특히 인을 붙이면 특히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디스를 붙이면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넌 권한이 없어. 너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해.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결국에는 이 노동계라는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나와요. 20세기 초반에. 근데 뭐하고 조금 충돌돼요. 아까 전에 봉급 얘기할 때는 잠시 노동자들의 힘을 와해했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노동자의 힘을 와해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그건 일시적인 것일 거고 길게 봤을 때는 기계 취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는 뭐냐면 이렇게 노동자를 무시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뜻이 뭐냐고요? 어떤 뜻이요? 신성씨 무슨 뜻이요?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결론이 뭐예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경영 관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뭘로 바꿨어요? 관리자를 그 회사에서 정해줬어요. 프랜차이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원래 프랜차이즈화 하다예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로 만들다. 같은 브랜드를 가진 어떤 가게를 만들다고 인 프랜차이즈는 선거권을 주다. 그 권리를 주는 인이 만들다예요. 선거권을 주다. 근데 디스는 선거권을 박탈시키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자를 회사에서 파견하는 거, 노동자 보수 수정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면 연구. 이 세 가지 좋긴 했지만 노동자를 기계 취급했다가 안 좋은 점이었고 결국엔 노동조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번 보시면요. 8번째 단락에 따르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단점은 뭐예요? 사람을 기계로 본 거잖아요. 그럼 18번은 10번인데요. 이 creative fissure, 이게 틈이에요.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경영진과 노동자의 틈을 생겼다. 나머지는 괜찮은가 볼까? It led to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이끌었는데 바로 회사의 구조의 불확실성이 아니고 limited to effectiveness corporate strategy, 회사의 전략의 효율성에 제한을 줬다. 효율성을 좋아졌다니까? 그 다음에 the resulted in discord 하면 일치하지, 불일치하게. 여러분 accord가 일치인 거 아시죠? accord, 다음 일치하다요. accord. 그런데 discord는 불일치야. 근데 다른 종류의 어떤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불화가 일었다. 직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회사는 시키는데 노동자는 그냥 선명하복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게 노동자 계급이 생기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생겼대. 그러면은 분리를 만들었다는 거. 노동조합인 거. 경영진, 노동조합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C네요. 자, 19번은요. 주어진 게 뭐였냐면은 이론적인 어떤 사업의 면을 포함하는 역할이 이론적으로만 하는 역할이 완전히 세버인데요. 여러분 세버가 뭐예요? 그 시비어 아니에요. 세버예요. sever. 얘랑 severe 이 뜻도 있어요. 그럼 severe는 아주 심각한이잖아요. severe 심한이잖아요. severe. 근데 동사력은 sever예요. sever. ed이 붙었잖아요. severed. 그건 딱 절단하는 거,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딱 자르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사업의 이론적인 면을 포함하는 그런 역할들이 완전히 잘려졌는데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한 사람이 노동자고 관리자는 관리만 하는 거야. 이제 서류만 주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였어요? 회사에서 내려주는 그런 이제 관리직.
white color 그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요 점이 사실 여기 앞에는 그 얘기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쯤에 넣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죠. 새로운 형태의 관리가 나왔다. 그 다른 종류의 관리다. 그러면 결국엔 이걸 넣어야지. 아니 지금 이제 새로운 종류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따로 그 사람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 그 사람 직접 만들진 않아. 근데 직접 하는 사람은 꼭 나뉘었다. 네 번째 점입니다. 네 번째 점.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이걸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A, D, E예요. A, D, E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 주어진 것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보시면 과학적인 경영의 이론이 여러 가지 부적합한 것을 다뤘다 하고 이제 세 개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는 어디에 있다? Workplace procedures were systemized to allow supervisor exert greater control. 몰랐던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관리인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주게 했던 거. 첫 번째 거. D. Employee activities were scrutinized. 자세히 살펴졌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 그때 삽질하는 거. 삽질 연구. 그 다음에 노동자 연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삽질도 노동자가 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죠. 다른 건 없어요. 또 노동자 그 자세히 기술 연구하는 건. 그 다음에 E는 employee 이거 영상 올릴 거예요. Employee compensation, 다시 봐야 되니까. Employee compensation was altered. 바로 그 보상이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 개가 노동자의 보수,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앞에 말한 두 가지도 요약이 되죠. 자, 지금 빨리 답 알려드릴게요. 자, 11번에는 B였고, 다시 보세요. 12번에 C였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C고요. 투플도 나름 재밌죠. 그 다음에 14번은 네 번째 D고요. 15번도 네 번째 D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네 번째 D예요. 그 다음에 17번은 두 번째 B, 18번은 C, 19번은 네 번째 점, 20번은 A, D, E예요. 맞은 개수 한번 올려보세요. 비밀로. 나머지 분들 답이요? 네, 그렇게 해요. 네. 나머지 분들 답도 올려드릴게요. 왜 안 올려? 올리라고 궁금하다고. 네, 잘하네. 6개도 잘한 거야. 이거 어려워. 그 와중에 또 다 맞은 사람이네. 잘했다. 그래서 어려워도 이렇게 와서 들으면 익숙해지잖아. 그치? 잘하셨네요. 역시 여러분 지금 꾸준히 와서 들으시는 거 보면 잘하시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바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다음 거는 우리 같이 풀면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스캔을 하면서 한석쌤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씹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요거 보면서 같이 풉시다. 이어서 보시면 두 페이지가 씹혔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해석해 주니까 문제를 같이 푸는 거 어때? 그죠? 미네랄 스carcity 보겠습니다. 풀고 우리 한번 답을 추정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미네랄 scarcity인데요. 광물 희소성. 자, 광물의 희소성이에요. 오른쪽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광물 희소성인데요. 딱 느낌 오잖아요. 광물은 한계가 있고 그쵸. 언젠가는 다 고갈될 거고 그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the mineral is defined. 바로 그 광물은 정의가 됩니다. 광물이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inorganic homogeneous. inorganic. 자르면 되잖아. 야, organic이 생물이야. 광물이 무생물이잖아. inorganic이며 homogeneous예요. 여러분 homogeneous 우리 교재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homo는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호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는 동질적이네요. 같은 성질을 지닌 건데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헤테로랬죠.
헤테로지니어스는 이질적인.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어떤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면 걔네들이 같은 성질을 지녀야죠. 금은 같은 성질이어야 되고, 그리고 with a definite chemical composition, 내가 정의할 수 있는 화학적인 구성을 가진 같은 동질의 것이 모여 있는 게 광물인데, and a distinctive internal crystal structure, 그 내부적인 어떤 그 결정체의 구조가 있다. 크리스탈은 수정이라기보다는 결정체의 구조가 독특한 게 있으며 develop as a result of natural process,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Mineral formation is determined by geological environment, 지질학적인 환경 with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heat and pressure,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며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final configuration, 어떤 외형이 만들어지는데요. of the substance, 마지막 외형의 역할에 하는 것이 압력이라든지 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광물 정의했고요. 광물 정의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다우먼트인데요. 여러분 인다우먼트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인다우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다우 그러면은 인다우먼트 그러면 자연이 주신 나의 천부적인 자질이라든지 뭔가 내가 돈을 누구에게 기부한다든지 그런 뜻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다라든지 기부라든지 내가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거, 천부적 소질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광물이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 광물 있잖아. 원래 그 지구에 그 지각에 원래 있었던 거잖아 이거요. 좀 어려운 말로 부존했대요. 부존했다. 원래 주어졌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어떤 자연상에 원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거는 한정적이죠. 계속 나와요? 한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과도하게 이렇게 extract, 빼내는 것은요. 추출을 하는 것은 이 희귀하고도 exhaustible, exhaust 하면은 다 소모하다.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광물을 과도하게 빼내는 것은 미래의 어떤 그 scarcity, 희소성 문제를 이끌 수 있겠죠. 문제 제기는 했어요. 광물 정의하고 야 광물은 한정되잖아. 그래서 뭔가 빨리 없어지는 희소성의 문제가 있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희소성 얘기를 할 것 같은데 an explosion in the use of mineral resources, 이 광물의 자원에 대해서 사용이 엄청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빠른 산업화예요. 또 나왔네요. 산업혁명이 있어서요. 특히 서양에서요. So period characterized by transition affected society. 바로 그 뭐에 영향을 받아요?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은 그 사회가 어떻게 이동했냐? 원래 agrarian 농업사회예요. 농업, agrarian. 농업의 경제에서 지배적인 어떤 제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업사회가 되면 광물을 엄청 많이 썼다 이거예요. not only did,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뿐만 아니라 이거죠.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엇이 necessitate, 필요했냐, need랑 똑같아요.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요. necessitate, need. the acquisition of a significant mineral reserve. 그러면은 이게 매장돼 있는 거잖아요. 매장량, 매장. 그러면은 상당히 이때 중요하다 하지 마시고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significant. 상당히 많은 이 광물의 매장량의 획득이 acquisition, acquire. 획득하다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그 획득이 필요했고요. 근데 뭘 하려면은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생산의 기계를 만들려고요. machinery. 생산 자체를 하는 그 기계를 만들려고도 필요했지만 그리고 또 뭐한 the quantity and diversity of goods, 제품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광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Using new method associated created unprecedented. 풀이 그 앞에 seed 가. priest가 먼저 간다 했지. priest 먼저 간다. 근데 먼저 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선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광물의 어떤 그 수요, 전에 없던 수요가 일어나게 됐죠. 뭐라고? 만드는 기계 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품 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쓰게 됐다. 자원은 희소성이 있는데 언젠간 뭔가 없어지는데 많이 필요했지요. 이제 큰일 났네. 별로 없는데 언젠간 없어지는 건데 많이 쓰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그 두 번째 산업혁명을 언급한 이건 너무 쉽더라고요. 왜 언급했어요? 여러분 골라봐요. 올려봐요. 뭐겠어요? 읽어봐. 그리고 22번도 풀 수 있잖아. 21, 20 풀어 바로. 이번 두 번째 단락에서 산업혁명을 언급한 이유는 아까 그거 똑같잖아요. 왜 why mention 문제예요. why mention 왜 언급했냐. 앞뒤를 봐봐. 앞뒤를 봐. 왜? 앞뒤 읽어보면 답이 뭐야겠어. 왜 나머지 보기 헷갈리지도 않아. 아니 이거잖아. 이게 뭐 문제야 뭐야 이게. 거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자원의 소비를 증가하는 원인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22번은요. 풀어봐요. 이번 단락에 따르면 다음에 산업화의 면이 아닌 것은이에요. 산업화를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장비를 만든다. 여기 봐. 장비를 만든다잖아요. 산업을 하는 그 기계를 만든다. 그 다음에 lower the output of. 근데 이 B번이 언제 나와요? 농업사회에서 제조사회로 넘어가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그 면적에서 나오는 그 생산 결과를 낮췄다는 거 없잖아요. 면적당 생산 결과를 낮췄다는 게 없죠. 네. 나머지는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문제는 없지만 내용을 이제 흐름상 필요하니까 빨리 볼게요. As populations industrialized society.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그 사람들은 continue to rise.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개발도상국, 이미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사람도 많아지고, 지금 개발을 하는 나라들도 산업화의 과정에 있으니, 어쨌든 간에 뭔가 미네랄의 어떤 그 매장량을 그 매장되어 있는 것을 디파짓 하면은 거기에 이미 매장되어 있다는 거. 매장되어 있는 것을 locate, 지역을 알아내서 exploit, 이용하는 필요가 엄청 많아졌다고요?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산업화되면서 많이 쓰게 됐다는 얘기 부가적인 설명이네요. 자, 그리고 initially, 처음에는 rate at which minerals were extracted was limited.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발굴하고 싶어도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하이 커스트라든지 이러해서 많이 발굴을 못했지. 하지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 개발해버려. 그래서 improvement in industry combine 무엇과 합해졌냐면은 또 reduction in expenses associated with transport. 이동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개발할 때도 많이 드는데 일단 운송수단도 비용이 reduction 줄어들었고 또 실제로 뭔가 그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광물이 너무 개발이 잘 된 거야. 그래서 뭘 가능하게 했냐면 remove these commodity. 여기에서 해석이 remove는 제거하다고 commodity는 우리가 일상 용품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용품이라고 보잖아요. 여기서는 원자재라는 뜻이에요. 원자재. 그게 이제 광물이야. 광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굳이 이걸 쓴 이유가 이제 어렵게 하려고 광물을 제거한다는 거 원래 있던 곳에서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캐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비용도 줄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발굴률이 있었죠. 엄청나게 채굴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야 이건 계속할 수 없다. 언서스는 이렇게 하다가는 다 이거 이제 금방 끝난다. 광물은. 그래서 계속할 수 없다라는 비율까지도 됐죠. 그래서 1970년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라든지 브로드 스펙트럼이 뭐냐면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렇게 빛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은 뭘 옹호했냐면 이런 입장을 옹호했어요. advocate. 바로 고갈될 것이다. 대부분의 그 고갈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자, 여기서 끊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올렸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이제 이건 올렸어요. 바로 보면서 풀게요.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해야 돼서.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게 바로 outcome of current resource management.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고갈이 금방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앞에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5번에 따르면 아직 4번 나왔죠. 4번까지 하고 앞에 거 풀게요.
apprehension이 뭐냐면은 이렇게 걱정 근심이에요. 불안함, 걱정 근심. 그러면 미래에 이렇게 광물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미래에 없어. 고갈돼가지고. 자, 그러면 보기 좀 크게 할게요. 자, 미래에 이렇게 고갈돼가지고 쓸 수 없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근데 not universal이에요. 여러분, universal은 보편적이고 다 퍼졌다니까.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서 그랬어요.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퍼진 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레인지 1년의 그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요인들이 공헌을 해주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공헌을 준대요. 뭐에 대해서? 광물 산업에 다 해버려가지고 insustainability 한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있대요. 연구를 했더니 뭐냐면 네, 이거 지금 그냥 이거 다 봐야 돼요. 선생님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이거는 카페에 올렸어요. 지금 뽑을 수 없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이거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씹힐 줄 몰랐어요. 당연히 PDF가 잘 만들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건 올라져 있고 지금 바로 봐요. 자, 그러면 그 회사들과 정부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헌신하고 있냐면요. 엄청난 양의 연구비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novel,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less accessible, 사실은 덜 접근 가능했던 그 매장량을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굴 못했던 곳에 더 많은 것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게 한동안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서스테이너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새로운 어떤 매장량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바로 또 채취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문제는 좀 alleviate, 완화되는 거니까요. 그 말이에요. 앞에는 걱정을 막 하다가 이 걱정이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은 더 많은 곳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아까 전에 4번 여기 문제 있었죠? 자, 그럼 이 4번에서 보세요. 4번에 따르면, 4번 전략에 따르면 believe that mineral resources, 이 광물들이 아마도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미래에. 이것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4번째 거 보여드리면 왜 의심을 받다고 할까요? 그럼 이제 읽어보시고 뒤에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다시 보시면요. 이제 그 정부와 회사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엄청난 연구비를 지금 들이고 있는데요.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을 새롭게 접근하는 법을 개발했어요. 연구를 하기 때문이요. 그럼 몇 번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접근 못했던 곳을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정답은 두 번째 B예요. 두 번째 B, 연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매장량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개발할 수 없었던 곳에 대한 매장량의 접근이 생겨서 이 공급 압박감을 좀 줄이지 않느냐. 공급을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압박감을 좀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B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5번째를 볼게요. 자, much of the research, 바로 연구는 어디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요.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힘들었겠지만 새로운 연구는 this regard, 이것에 관련하여 it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iscovering and accessing on tap. 여러분 탭이요. 수도꼭지잖아요. 탭. 또는 두드리다 도 있어요. 하지만 탭은 이용하다예요. 이용하다. 아까 draw on, capitalize on, 탭 하면 이용하다예요. 근데 이용되지 않은 미네랄 리소스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최근에 얘가 있는데 continental shelves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대륙붕이에요. 대륙붕. 그럼 이제 대륙붕 뭔지 아시죠? 그 지하에 바다 안에 있는 좀 이렇게 높은 그 부분이에요. 해안가 주변에 가지고. 근데 대륙붕의 개발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바다 아니니까 개발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에 어떤 연구를 한 거여서 대륙분까지 지금 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whereby가 by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예가 하나 있다. 그 예가 뭐냐면은 offshore mining이에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응? 너무 심해 아니고 해안가 주변에 대륙붕이 있잖아요. 한 200m 정도 해서 대륙붕이 있는데 그 대륙붕의 마이닝 광산을 통해서 이런 그 해안가의 그 마이닝을 통해서 컨티넨탈 쉘브스가 are mined 채굴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대륙붕은 어느 정도로 넓냐면요. 생각보다 봐봐요. 현재 있는 그 육지의 양의 크기의 50%나 된대요. 대륙붕이. 그럼 지금 앞으로 개발할 곳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뭔가 scarcity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mind using은 array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광산을 채굴하게 되겠고요. 또 채굴하는 방법도 굳이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냐,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드래그 라인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 대륙붕의 그 표면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고 이 기기를 사용하며 또한 하이드롤라 하면 이제 하이드로 그러면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압으로 뭔가 이제 끌어들이는 게 있는데 수인이 있는데 수압을 이용하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바로 해안가에 어떤 그 플랫폼이 해안가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하는 기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대륙붕 개발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 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optimistic하다, 긍정적이며 그 연구 그 자원의 가능성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어떤 테스트, 초기 테스트가 보여주는 건 indicate, 지시하는데 진짜로 광물의 어떤 구성 자체가 adjacent요. 그 인접해 있는 땅, 그 땅에서 필적할 만한. 근데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광물의 어떤 구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광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게 필적할 만하다. comparable,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쓸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옆에 보셔서요. 5번째를 보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풀 수 있죠? 풀어보세요. 그럼 1번을 보시면 그 대륙붕이 더 많이 어버넌스 있다는 게 있어요. 육지에 비해서 50%라고 했잖아요. 더 많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되게 특이한 방법 써야 되잖아요. 대륙붕인데 지금 바다 아닌데 기존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얘기 없고. C가 맞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주고 있다. C죠. 근데 D는 좀 말을 좀 말장난한 것 같은데 그 광물의 광물에 가지고 있는 그 컨텐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측정할 수 있어서 이게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측정만 하면 그죠? 이건 좀 측정만 하면 되면 된다는 거니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볼게요. 어스타니싱은 답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징이죠? 네.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These solutions, 이 해결책들은 have worked in some part of the world. 어떤 세계에서는 먹히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술도 합했고요. 새로운 매장량을 알 수 있는 어떤 기술도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광물의 어떤 그 커머러티, 원자재의 그 공급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비율이냐면 더 큰 비율인데요. 역사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왔잖아요. 지금 수요보다 빨리 공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그러나 최근의 소비를 보면 소비의 경향을 보면 이거는 너무 놀랍다. 응? 너무 놀랄만하다. 왜? 지금 이 연구에 따르면 바로 새로 이 광물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양이. 근데 그래요. 매해 양이 늘기는 해요. 하지만 자, 이거 중에서 여부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20세기에 사용된 얼마나 많은 애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자, 20세기 1900년대에 사용된
그 광물 중에서 이때 그럼 오브가 뜬금없이 맨 앞에 오면 뭐뭐 중에서라고 했잖아요. 20세기에 사용된 그 광물 중에서 over half 반절 이상이 were consumed in the last quarter니까 여러분 quarter는 4분의 1이에요. 분기가 4분기가 있어요. 1년은 3개로 나눠요. 그러면은 4분기 중에서 우리가 20세기를 4분기로 나눈다면 마지막 25%잖아요. 마지막 25%에다가 다 썼대요. 그러니까 반절 이상을 이 최근에 다 썼다는 것은 소비도 많다는 거예요. 많이 캐면 뭐해? 소비도 너무 늘었어.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주어진 걸 바로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 삽입하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참 생산이 많아. 그런데 소비도 많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여기가 되어 있다가 다시 보실 거지만 앞에 많이 만들어. 어느 정도로 많이 만들면 가격까지 다운됐어. 그러나 소비가 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따 답은 여기예요.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업스윙이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Not only field debate about 많이 캐봐라, 많이 또 소비하고 하니까 진짜 적합한 것과 이게 계속 미래에 공급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논쟁의 fear, 지금 연료를 했어. 뭔가 논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환경주의자들은 어떤 걱정을 하느냐. 환경주의자들은 distress, 뭔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크게 할게요. related issue, 관련 문제. 그러면 지금 이게 광물을 캐고 이러면은 환경에 영향이 없냐는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남아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이게 지금 남아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어떤 능력에도 지금 문제가 있냐면은 지리학적이고 어떤 수리학적 물에 관해서도 그렇고 대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도 심하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잠깐 얘기해요. 그래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냐. capacity, 수용 능력.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문제, 뭐 대기적인 문제 이것도 있는데 바로 이것을 뭔가 이제 캐낼 때 있는 문제들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해결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번에도 보시면 이러한 광물에 어떤 자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다 쓸 수 없는 그 양이 존재한다 해도 캐는 과정에서 자주 보면은 이렇게 물 문제도 있고 여기 지금 오염 문제가 나와요. 지금 시간이 지금 줄어드니까 뒤엔 또 쉬워요, 해석이. 그래서 뭔가 그 광물을 캐고 나면 그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염도가 높아지고 호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멍이 생기니까 이 비가 빨아들여요. 리치가 벌레 중에서 피 빨아먹는 애 있죠. 징그럽게 생긴 애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 빨아먹는 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피 빨아먹는 애. 거머리가 리치예요. 피를 쫙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도 빨아먹다예요, 빨다. 그래서 다 빨아들여요, 턱식을. 비가 오면 이 독소 물질을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지하수로 들어가요. 이런 환경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재활용이에요. 있잖아. 야, 있는 거 재활용해. 여기 재활용 얘기해요. 뭐, 막히잖아요. 쉬워요. 재활용이야, 재활용. 그럼 있는 거 다시 녹여서 사용하잖아? 그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그 광물 중에서, 포로스가 있어. 금속. 근데, 철이 아닌 게 있어. 어쨌든 간에 재활용 너무 잘 된다, 이 말이야. 재활용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깡통 쓰라고 하잖아. 깡통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깡통은 재활용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대안은 재활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광물이 희소성이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한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곳을 개발해가지고 뭐 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 아무리 개발을 해봐라 그러면은 써도 소비는 늘어나고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결론은 재활용하자예요. 그래서 답을 맞춰보시면요. 자, 26번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빗물이에요. 흐르는 거예요. 이건 쉽고요. D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드라마틱이 극적이잖아요. 그럼 드라스틱이랑 동의하잖아요. 극적이. 프랜틱은 광란적이고 미친 거고. 그래서 리버서블은 뭐 바꿀 수 없는 거니까 C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요.
이 부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을 것 같네요. 응? 그럼 여기 1번, A번에 보시면 미네랄 스카시티는 피해질 것 같다. 또 쓰지 말고 소비 패턴 재활용해라. 또 계속 쓰지 말고.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말을 컨섬션 패턴을 바꿨다고 돼 있죠. 응? 29번에도 보면 아까 전에 하워블 기준으로 죄송해요.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나요? 자, 마지막 장이 씹혔다니까? 29번에 보면 이 주어진 글을 어디 넣냐면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가격도 다운돼. 근데 소비도 늘어. 그 사이에 넣어야 되지? 두 번째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이 요약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답이 지금 CEF예요. CEF인 건 알겠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되게 국소적인 얘기긴 한데 오염 얘기가 언급은 없더라고요. 선생님 오염이 문제가 있으니까 재활용하자 하는데 이 재활용 쪽에다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리유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니까.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많이 쓰다가는 걱정이 된다. 근데 이거랑 조금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환경 문제, 오염 얘기가 하나 더 있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문제가. 선생님이 좀 건의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F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하는 거 딱 좋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있잖아. 미네랄 그 부족 문제가 현재 다뤄야 할 문제야. 얘랑 좀 겹치는 면이 있어요, C랑.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너무 국소적이야.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나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지속 가능성을 말도 안 이거 얘는 틀렸어요. 또 지속 가능성을 늘린다거나 이런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이고 그다음에 미네랄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근데 가격을 올렸다는 또 보여요.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C밖에 없는데 환경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나마 CEF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올릴 거고요. 그럼 지금 5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토플이 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네, 저기 다경이 나갔군요. 솔직히 이걸 선생님이 수업을 기획할 때 S반 극상위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다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래도 잘하신 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과제는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고 내신이라서 아마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다음 주까지 꼭 오시고요. 교재 사신 분 선생님이 추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급진 문법 가세요. 수고했어요.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잘 가요. 다시 보고 싶으면 영상 보세요.